안녕하세요. 이래피부과 박경혜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임신을 하신 분이나 혹은 지금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 또는 임신 시술을 위해서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 권해드릴 수 있는 임산부 스킨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임신 중이시거나 혹은 임신을 준비하실 때 시술 혹은 스킨케어, 먹는 것 등등 조심을 하게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나 때로는 여성의 몸에게는 큰 이벤트인 임신을 함으로써 우리 몸에 주기적으로 밸런스를 이루며 오름과 내림이 있던 여성 호르몬들의 큰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것과 연관된 다른 호르몬들의 변화가 함께 오게 되어 때로는 피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임신을 위해 치료를 받으시면서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비슷한 피부 변화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한 논문에서는 임산부들의 91.1%가 임신과 관련하여 피부 변화가 있었으며 그중 67.2%가 이런 피부 변화로 느끼는 자신감과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임신 중 생길 수 있는 피부 변화 중 얼굴 피부에 준하여서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임산부들의 90%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흔한 피부 변화는 색소가 진해지는 것입니다. 이 중 기미는 임신 기간 중 70%까지 많이 발견되어서 임신의 마스크 오브 프레그넌시라고 불려지기도 한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이런 색소들은 출산 후에 좋아지는 양상이지만 이러한 기미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임신 기간 중 기미 치료를 위해 색소 레이저 치료를 해도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신답니다. 원장님들마다 다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 이래피부과에서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10개월 동안 계속되는 호르몬의 영향과 출산 후에도 일부 호전될 가능성, 또한 임산부와 태아를 대상으로 한 안정성에 대한 레이저 임상 연구 결과도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색소 레이저로 기미를 치료 시 레이저 에너지의 조절과 이후의 후속 조치들을 할 때 임신 시 사용할 수 있는 도포제제나 약제들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에 대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기미에 대한 적극적인 색소 레이저 치료보다는 호르몬 영향으로 예민해진 피부들을 진정시키는데 더 초점을 맞춘답니다. 실제로 색소도 색소지만 예민해져서 홍조가 생기거나 감각도 따갑다고 호소하시는 등 여러 증상으로 피부가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이 더 색소를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내 피부가 이런 자극들에 대해 저항력을 키워주고 컨디션을 일관성 있게 유지를 시켜준다면 색소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출산 후에 색소 치료를 할 때에도 이렇게 피부를 준비시켜 놓았기 때문에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임신하실 때는 전류를 이용한 미백 치료는 권치 않습니다. 흔히 피부과에서 많이 받는 기미나 색소 침착 치료에 많이 쓰는 이온자임이나 미백, 바이탈 치료 등이 이것들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전류를 사용함으로 임신 중에는 권치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 선크림에 대해서 임신 시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미나 색소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선크림은 가능한 무기적 선크림을 권유합니다. 티타늄 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는 흡수되지 않으며 피부 자극이 덜하고 유기적 선크림의 성분에는 벤조페논 3과 같은 것들이 있으나 전신적으로 이런 것들은 흡수될 수도 있고 소변 배출량에서도 일부 찾을 수 있다고 하여서 무기적차로 가급적 권해드린답니다. 또한 색소로 임신 시 바르는 미백 성분들 중 일부는 자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임신 시에도 경구로도 먹는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주고 멜라닌 합성에서의 산화 과정을 저해하여서 피부 미백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페롤릭 액시드 또한 강한 항산화제로 안티에이징뿐만 아니라 미백에도 도포로 사용해 볼 수 있는데, UVB 자외선으로 인한 홍조까지 예방할 수 있고 비타민 C와 함께 광보 효과를 주며 임신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미백 성분들이 간혹 임신으로 예민해진 피부에 바르면 자극이 되어서 피부염이 생기거나 따갑거나 더욱더 예민해져서 더 색소를 자극할 수도 있기에 치료를 반드시 하시면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피지샘의 활동도의 증가와 함께 임신 기간 중에는 혈청 안드로전의 증가로 피지 생성과 배출이 증가하여서 기존의 여드름이 악화되기도 하거나 지루 피부염이 생기거나 없던 여드름이 생기는 것 같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어떤 보고에서는 오히려 좋아진 사례도 있긴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여드름 때 먹는 약들인 피지 조절제나 항생제들은 임신 시에는 드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피부과에 가면 흔히 많이 하는 스케일링이나 여드름 치료 시 많이 사용하는 각질 용해제로 사용하는 그 성분들은 그 사용 농도와 양, 범위 등에 따라 다양하게 흡수율이 다를 수도 있어서 임산부들에게는 가급적 권하지 않으며, 또한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그 유명한 바의 한 종류로 많이 알려진 살리실산의 경우에는 밀폐법과 함께 고농도로 사용할 때 생길 수도 있는 살리실산 독성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임신 중에는 시술로서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회 피부과에서는 임산부들 혹은 간혹 임신 시술을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중 여드름 및 예민해지는 분들에게는 이런 치료보다는 클렌징부터 마무리 크림까지 SLS, 파라벤, 석유화학 제품들이 들어있지 않는 케어로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을 시켜주고, 각질 용해제가 주가 아닌 요즘 피부 장벽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인 락토바실러스를 이용을 하여서 피부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케어를 주로 하여 염증과 피부 붉음을 줄여줍니다. 물론 이 관리와 함께 가장 많이 하는 임신 시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트리플 ADM과 함께 사용을 하여서 좀 더 빠른 피부 진정과 트러블 염증을 완화시켜주면서 피부 밸런스를 잡도록 하여서 고장난 각질의 턴오버까지 도와주게 됩니다. 간혹 임신 중 생기는 여드름에 바르는 연고 처방을 문의하실 때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이제 여드름 치료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비타민 A 계열에서 파생된 아다팔렌, 트레티노인은 역시 임신 중에는 권치 않으며, 톡톡이로도 많이 알려진 염증성 여드름에 사용하는 도포용 항생제에는 에리스로마이신, 클린다마이신들이 주로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은 FDA B등급이고 위험성이 아직까지는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 임신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도포제로 클린다마이신 성분을 사용한 후에 위막성 장염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에리스로마이신 성분과 함께 이 성분도 소화기관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권치 않습니다. 임신 시에는 아무래도 치료 약제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가급적 이런 약제를 안 쓰시려고 하시긴 하십니다. 자, 이 외에도 다양하게 임신 시 일어나는 피부 변화들이 얼굴 외에도 있을 수 있으나, 오늘은 얼굴 피부에 준해서 가장 많이 겪는 피부 변화와 그 케어까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임신이라는 소중한 새 식구를 맞이하게 되는 행복한 일이지만, 때로는 그 과정에서 처음 겪게 되는 피부 변화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회 피부과 박경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